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오므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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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오늘은 네. 지금 어디에 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녹음실 예약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카페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어색하네요. 두 분은 이제 야외 방송 그쵸. 몇 번 했잖아요. 맞아. 슬미님 처음이잖아요. 네, 야외가. 지금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되게 주변 시선이 신경 너무 쓰이고 어색하고 지금 네.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맞은편에는 지금 달달한 커플이 또 계속 네, 얘기하고 그쵸. 있어가지고 진짜 꿀 떨어지네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반대로 앉았어요 지금. 네. 낚였네요, 등지고. 제가. 눈을 어떻게 뜰 수가 없네. 저렇게 꿀 떨어지는 커플 네.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에 온전히 저분들만 존재해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고 있는 거죠? 네, 다 담겨요. 신기하다. 어떠세요 지금? 탄사님은 지금 체크하면서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다 들려요? 네. 그러면 됐어요. 이거 그리고 잘 안 당겼으면 우리 16회는 망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슬미님은 지난번에 기가 감기 막히네. 걸리셔가지고 조금 고생하신 걸로 아시는데 요즘은 조금 다 나으셨나요? 다 나왔다가 다시 또 목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위에서 물이 떨어져. 저희가 지금 약간 이 카페 구조 자체가 반지하 이렇게 돼 네. 있어요. 그래서 말이 테라스지 그냥 길이에요, 길. 길바닥 지하인데 반지야. 1층에서 어떤 분이 이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셔가지고 저희 비 오는 줄 알고 네. 우산 펴야 되나. 네. 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줄 알고 네. 위를 쳐다봤는데 화분에 물 주다가 제 머리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물방울이죠. 재미네요. 야외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네. 좀 일단은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지금 뭔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자유롭게 우리끼리 쉬었다. 그냥 얘기하는 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지금 좋다. 마침 또 카페에 나와서 또 슬미님이 티라미수를 사주셨어요. 근데 기가 막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내가 깜짝 진짜 놀랐어요.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게 저는 이런 티라미수를 먹어본 적이 없네요. 네. 다른 네. 티라미수랑 다르게 크림이 쫀득쫀득해요. 와, 원래 이런 거 아니죠? 티라미수가. 나 잘 몰라가지고. 부드럽고 티라미수 형태가 이런 형식의 티라미수가 많긴 한데 이 크림의 질감이 좀 다른 데랑 차별화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많이 드세요. 더 시켜요. 진짜? 그럼 집에 갈 때 또 하나씩 집에 갈 때 포장. 하나씩 포장해요. 달아나요. 슬미 이름으로 달아나요. 아무도 모르잖아, 정말. 그러니까 뭐야? 그 누구야? 그래서. 네. 우리가 갑자기 티라미수 리뷰 방송이 됐는데 그래요. 네. 한번 우리 다음에 기회 될 때 네. 먹는 거 말고 좀 한번 독특한 거 리뷰 좀 해볼까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공포 영화 리뷰로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괜찮네요. 아니면 귀신의 집 이런 거 한번 리뷰를 귀신의 해본다. 집이요? 예, 아니 뭐 흉가 막 이런 데는 아니고 그런 데는 위험하니까 왜 이런데 놀이공원 귀신의 집 있잖아요.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뭐 서울랜드라든가 롯데월드 귀신의 집. 서울랜드 되게 무섭대요. 그래요?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자고요? 네. 거기에 딱 아니면 우리가 이거 들고 와서 녹음하면 안 되나요? 녹음해도 되겠는데 그거 별 재미있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긴 그러겠다. 그냥 우리가 꽥꽥 소리 지르는 거. 괴성만 지르는 그런 그래. 소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포 영화 리뷰가 제일 좋겠네요. 네. 저 공포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 진짜 추천할 만한 공포 영화 진짜 많아요. 정말 아마 영화 좋아한다는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두 분 다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잘 안 봐가지고. 네. 그쵸. 네. 다음에 리뷰 한번 해보죠. 뭐. 네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일단 주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초창기부터 뭐 아직 초창기죠 우리는. 근데 이제 그 첫 회부터 계속 얘기했던 고전괴담을 네.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스타일 말은 고전괴담인데 하다 보면 또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이거 고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고전 괴담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느끼면 되는 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작년도 옛날이에요. 어제도 옛날이죠. 그쵸. 안 그래도 이 게시판에 네. 고전 괴담 특집 해달라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많았는데 저희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아, 고전괴담에 대해서 좀 잠깐 제가 미리 보험을 좀 들어놓을게요. 아시다시피 고전괴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래전에 유행했던 괴담이다 보니까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들으시다 보면은 나 이 얘기 나도 아는데 그러실 거예요. 근데 고전괴담은 뭐 몰랐던 걸 들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알던 이야기, 그 당시에 내 기분, 추억 이런 거 생각하면서 듣는 거니까 그런 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억 소환. 네, 그쵸. 추억팔이에요. 그 속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예. 제일 말 많은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아실만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조선시대 때 이야기예요. 저 지금 조선시대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나오는구나. 그쵸. 이 생각이 저는 드는데. 몰라요. 아기야 열량 벌러 가자. 네, 바로 그거였어요. 그죠. 아, 그래요? 네, 나는 이게 무서워서 소름이라기보단 사실 되게 약간 전율? 전율.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섬찟한 이야기예요. 되게 끔찍하고 비극적이에요. 자,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네. 그 조선시대 때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여자가 이제 엄마죠. 엄마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주막에서 이제 국어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좀 음식 남긴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얻어 먹을까 해서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주는 거죠. 아무도 이제 안 주는데 그러다가 한 되게 좀 짓궂게 생긴 한 남자가 이 여자한테 제안을 해요. 저쪽에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내가 자네한테 열량을 주겠네 라고. 그러니까 혹한 거죠. 그 당시 열량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장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국밥 하나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벌기 위해서 딱 가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등에 꽉 메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낫을 들고 갔어요. 밤에 이제 얼마나 어둡겠어요. 요새 밤에 캠핑 가도 산으로 가면은 그 불 다 끄면 진짜 깜깜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거예요. 깜깜한 거죠. 아무도 없어. 그런데다가 조선시대 때요. 막 호랑이나 이런 산짐승도 많고 벌벌 떨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사실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 있던 거죠. 밤에 몰래 가지고 먼저 가 있었는데 딱 숨어 있다가 이 여자가 나타나니까 이 여자가 보이니까 갑자기 확 튀어나와가지고 이 여자를 덮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서 낫을 막 휘두르면서 그 남자를 뿌리치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사방을 낫을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앞뒤로 막 휘두르면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주막 있는 데까지 겨우겨우 도망을 친 거예요. 빛이 있는 데까지 왔어요. 숨을 헛떡이면서 숨이 차면 온 몸이 근데 피범벅인 거예요. 어떤 상대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해를 가했구나 하면서 막 일단은 자기는 살았다는 안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기야 괜찮았는데 뒤에 아기가 목이 없는 거예요. 낫에 목이 날아간 거예요. 완전히 진짜 낫에 찢겨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는 미쳐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 그 다음부터 그 산에는 뒤에 목이 없는 아기를 업고서는 낫을 들고 다니는 여자가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가야 열량 벌러 가자. 열량 벌러 가자. 밤에만 되면은 아기야 열량 벌러 가자. 제가 여기다가 조금 보충하자면은 그 여자가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칠 때 달려가는데 누가 자꾸 자기 머리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인 줄 알고 더 무서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뒤에 당기는 그쪽으로 향해서 뒤로 막 달려가면서 뒤로 낫을 엄청 막 휘둘리면서 이제 도망친 거죠.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은 아이가 어머니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긴 건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 뒤로 했다가 이제 아이의 이제 목이 이제 되게 이렇게 된 비극적이에요. 거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네요. 슬픈 얘기죠. 네, 맞아요. 비극이죠. 이런 거 이제 상상을 해보면 진짜 산발을 한 하얀색, 예전에는 옷을 또 그쵸. 돈 없는 이제 평민들은 염료가 하얀색 비싸니까. 옷이잖아요. 그냥 하얀색 아니면 이제 치마는 약간 검은색 뭐 이런 거 비슷한 그런 거 입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낯들고서는 어우 생각만 해도 근데 끔찍하네요. 또 등에는 목이 없는 아기를 업고서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이게 먼저 딱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었을지 그게 딱 눈에 서네요. 그때 그러네요. 항상 이 얘기가 나오면 조선시대 어느 시기라는 얘기는 없지만 네.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건 또 그 시대상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다 이제 녹아져 있어서 괴담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 당시 시대상 네. 그 고민거리 이런 키워드랑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의 공포도 담고 있대요. 맞아요. 문제거리. 지금 우리의 경우는 부동산과 취업이겠죠. 그거랑 관련된 괴담이 이제 나오겠네요. 이미 있지 않을까? 있을 거야 어딘가에. 진짜 궁금하네요. 부동산 관련된 괴담은 도대체 취업은 뭘까? 있어요. 취업은 있어요. 아, 그래요? 취업 있어요. 그게 나 이거 내가 또 말해서 미안해요. 또 말해서 미안한데 취업 괴담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간신히 취업이 된 거예요. 그 어느 지방 이 외곽에 그 어느 한 공장 이쪽에 경리인가 이쪽으로 뭐 취업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가겠다 해가지고 거기 찾아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되게 묵뚝뚝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일자리 해주고 근데 거기서 숙식도 다 제공한다니까 이 친구는 좋았던 거죠. 돈 굳겠다. 여기서 한 몇 년만 바짝 미친 듯이 일해서 돈 모아서 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주로 여공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여자 이제 아시죠? 여자분들이 이제 공장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 당시에 여공이라고 했나 봐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되게 묵뚝뚝하대요. 그 여공분들이. 그리고선 자기한테 뭐 말도 잘 안 걸고. 그러다가 한 여자분만 되게 잘 챙겨주고 그러다가 뭐 그 여자분이 이제 같이 이제 뭐 밥을 먹기로 했나 봐요. 밥을 먹는데 그 자기한테 좀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여자분이 나간다 화장실 간다더니 안 오는 거야. 1시간 넘게. 그러니까 이 남자가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갔어요. 화장실 앞에 가지고 이보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아니 안에서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없어요. 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여자가 목을 매단 거예요. 목 매달고 자살한 거예요. 네. 놀래가지고 홍비백산해가지고 이 남자가 놀래서 빨리 이렇게 공장 안에 들어와서 다른 여공들한테 누구 지금 목 매달았다고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데 누구요? 이러는 거예요. 여공들이. 아니 지금 어떤 여성분이 지금 목을 매달았다고 빨리. 그 사람 예전에 자살했다고. 그런 사람 이미 그 사람이 3년 전인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멍땅 머리가 삐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귀신이랑 같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고 사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한테도 뭐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일을 못 하겠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래서 사장님 죄송한데 저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해가지고서는 알겠다. 그러면 먼저 집에 가고 정산이 되는 대로 내가 잔금까지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남자는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갔어요. 전달치 월급만 미리 받고선 갔어요. 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 사장한테. 이게 돈 띄어먹은가 이게 말로만 듣던 그건가 전화를 했는데 그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 어떤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왜 자네 지난번에 면접 보러 온다더니 왜 안 오냐? 아니요 저 무슨 소리세요? 저 가서 일했잖아요. 그래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일한 데가 이미 수년 전에 불타서 망한 공장인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뚫린 거예요. 네, 거기가 뭐였냐면은 사장이랑 여공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이제 버렸었나 봐요. 여자가 목을 메고 자살하고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이 와이프가 미쳐가지고서는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던 여공들이 다 싹 다 불타 죽고 사장도 죽고 거기에 가서 이 남자가 일을 했던 거예요. 역시나 반전이 있는 예. 대담이었네요. 저도 사실 이 얘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안해. 내가 가로챘어. 저랑 스틸했어. 그러니까 네. 저랑 약간은 다른데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 고전괴담이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고전괴담이 또 재밌는 게 이 내용이 다 조금씩 다 달라요. 지역마다도 다르고. 맞아. 맞아. 네. 그 어디 뭐 시대별로 뭐 80년대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90년대에 와서는 또 변모하고 또 바뀌고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거는 거기서 이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거기 한 20명 정도 되는 예, 여공들이 계셨는데 같이 일을 하다가 뭐 그때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새벽에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밤 12시가 되니까 그 같이 일하던 그 직원분들이 하나씩 뒷산으로 가더래요. 뒷산으로. 뭐 쉬러 간다고 하면서 한 명씩 안색이 별로 안 좋아지면서 다 가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나랑 저기 사장 딸 한 명이 남았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도 이제 쉬나 보다 하고서는 자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사장 딸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나랑 둘이서 오늘 야근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예전에 다 불탔던 뭐 그런 데인데 알고 보니 그 사장 딸도 그때 귀신이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로. 예.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시대상이 한 70년대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80년대. 그 공장에서 같이 막 일하던 한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하네요. 괴담이 조금씩 다르네요. 네, 다 달라요. 조금씩. 큰 맥락은 비슷해요. 그쵸? 근데 이제 배경이 조금씩 이제 맞아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재해석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워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얘기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받아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점이 궁금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 말고 해외에 떠도는 그런 괴담들, 네네. 해외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런 거를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필 주제가 이런 괴담이라서 저는 약간 해외에 떠도는 무서운 이야기 위주로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자카르타 가보셨어요? 가고 싶네요. 인도네시아죠? 네. 저는 갈 생각이 없어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한 곳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 그래요? 네. 되게 잘하신다. 아니, 그래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나는 이번에 했잖아요. 나는 스포츠 1도 관심 없어가지고. 자카르타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구나. 네. 나 몰랐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에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무서운 이야기가 인기가 많고,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인도네시아 이제 국민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듣기도 하지만 정말 이 귀신에 관련해서 무서움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 정말 막 귀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네, 그리고 건물이 폐허가 되거나 진짜 한 기업이 거기에 출몰하는 귀신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귀신에 대한 뭐랄까? 존재의 확신이 있네요. 국민 자체가.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네. 뭐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어서 네.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민들 자체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귀신에 대한 그런.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네. 예전에.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 괴담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뭐 귀신, 네. 네, 인도네시아만 아에서만 있는 그런 귀신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왜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인도네시아에 있는 특히 자카르타가 사람들이 많이 실종되는 도시 1위래요. 아, 진짜요? 네. 뭐 자카르타에 가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그 자카르타 자체가 땅이 물러서 뭔가 그 대중교통을 위한 그런 길을 깔거나 지하철을 깔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닌대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 부유한 나라는 또 아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자카르타의 공원이나 공터 같은 데 가면 오토바이가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 걸 많이 찾아볼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게 버려진 오토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혹시 자카르타에서 많이 그렇게 실종되는 실종자들이랑 거기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도 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진짜 그러네요. 네. 그쵸. 알 수 없는 주인을 네. 알 수 네. 없는 것도 있고. 주인을 알 수 없고 뭐 얼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 오토바이도 거기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오토바이는 너무 낡아서 녹이 슬었는데도 쇠사슬로 묶여 있거나 예, 그렇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 그렇게 비싼 걸 버릴 리가 없지. 거기가 네.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 현지 물가로 따졌을 때 네. 오토바이 한 대가 거기에 연봉 1년치라고. 그래도 꽤 비싸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그 국민 한 명의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도 2-3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서 오토바이가 잠시만. 굉장히 그쵸. 그분들한테는 소중할 텐데 많은 그런 폐 오토바이가 자카르타 길가나 공원에 가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네. 공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걸 보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아,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카르타 방문하시면 공원이나 공터에 세워진 그 오토바이를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그 오토바이 옆에서 방송해도 되겠네요. 자카르타 거기 가서. 특집. 무서워. 어쨌든 거기가 실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많이 상경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도 이제 젊은이들이 돈을 벌려고 자카르타에 많이 이사를 가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 와중에 많이 실종되는 게 미스테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행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많이들 네네. 그러잖아요. 뭐 치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라진대요. 그 도시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인도네시아에 그런 괴담이 유독 많은 게 아닐까. 뭔가 그런 공포심 때문에 귀신 이야기가 인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진짜 뭐 치명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다 아예 그냥. 네. 그래서 뭐 그 인도네시아도 공장이 많잖아요. 네네. 동남아시아에 공장이 많아서 거기도 이제 공장이 많은데 직원들이 계속 같은 귀신을 봤다고 해서 난리가 나면은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트라우마 같은 게 굉장히 심하대요,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안 하고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장이 문을 닫고 건물이 폐허가 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이 그냥 네. 되게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내가 귀신 봤다고 해서 막 그게 소문 뭐 내가 주변 동료한테 직장 동료한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이 폐쇄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공장이나. 근데 그 나라는 그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좀 심하나 봐요. 그건 귀신이 나와도 일을 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요. 귀신도 일을 해야 돼요, 귀신. 아파, 죽어서 네. 같이. 쓰러지더라도 회사에 가서 쓰러져야 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그 나라는 그게 그냥 괴담이다. 네, 그 나라는 귀신이 나오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그쪽에 접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회사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중에 딱 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자카르타에 있는 굉장한 고층 건물인데 이런 귀신 괴담 때문에 폐허가 됐어요.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자카르타에 있는 이런 건물이거든요. 엄청 크네. 엄청 크고 좋죠. 네. 고층 건물이. 네. 근데 이 건물이 폐쇄가 됐대요. 이거 거의 느낌은 이 귀신 괴담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 정도의 네. 그런 사옥 여의도 될것 가면은 같은데? 네. 볼 수 있는 고층에 굉장히 좋은 건물이잖아요. 그것도 자카르타에 있는 건물인데 경제적으로 가치가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이 건물이 폐쇄됐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괴담, 도대체 어떤 괴담이 돌아서 이 건물이 폐쇄됐나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네.
이 건물의 이름이 있네요. 사이다 타워라고 부른대요. 사이다? 네, 인도네시아어로 하면 머나라 사이다라고 원나라 사이다. 네, 사람들이 사이다 타워라고 부르는 그런 네. 건물이 있대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폐쇄돼서 아무도 임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귀신이 살고 있고 귀신을 본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언제부터 비어져 있었냐면 2007년부터 비어져 있다고 해요. 2007년부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건물인데 그런데도 비어 있다는 거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담이 돌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중에 한 괴담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건물에 이제 한 괴담이 뭐냐면 어느 늦은 밤 어떤 여자가 그 건물에 찾아왔대요. 근데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엄청 예쁜 모습을 하고 경비원한테 나 14층에 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도 되냐 라고 해서 경비원이 오케이 하고 그럼 14층 가봐 이렇게 했대요. 네.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경비원이 근데 내가 14층까지 데려다 줄까? 하면서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그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유독 속도가 느렸대요. 실제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여기서 추측하는 거는 그 건물이 무덤이 있는 그 땅을 뒤엎어서 건물을 지어서 음기가 너무 강하고 그래서 귀신이 많아서 귀신이 그 승강기에 다 매달리고 있어서 그 음기 때문에 혹시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지 않나 이런 괴담도 돌았다고 해요. 아, 귀신이 매달려. 네, 그런 이야기가 진짜 있었대요. 아, 이거 섬찟하다. 네. 왜냐하면은 유독 느렸대요. 그 고층 건물에. 원래 그런 지금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건물처럼 보였잖아요. 네. 고층 건물에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높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느렸다고 하더라고요. 나 지금 상상이 되는데 네. 엘리베이터의 밑에 네. 귀신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매달려 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승강기에 귀신들이 많이 매달려 있어서 승강기가 못 올라가게 누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아까 그 경비원이나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느리게 올라갔고 이제 둘이 한참 같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14층에 딱 내렸는데 불이 깜깜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하고 딱 여자를 보려고 딱 돌아봤는데 여자가 갑자기 확 사라졌대요. 그 깜깜한 그 14층 건물에 네.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엄청 큰 타자 소리가 막 따다다다다닥 나고 있었대요. 어둠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경비원이 막 소리 지르면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다고 해요. 근데 그 경비원만 그 귀신을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귀신,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을 봤는데 뭐 주차장에 앉아 있고 네. 뭐 건물 여기저기서 출연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너무 무서워했대요. 귀신을 보니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여러 네. 사람이 그 빨간색 옷을 입은 귀신을 봤나 봐요. 뭐야 그 여자는?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건물을 폐쇄하게 됐대요. 근데 뭐 말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건물의 안전성 때문에 폐쇄를 했는데 괜히 그거를 감추려고 뭐 귀신 괴담을 만들어냈다느니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많긴 한데 어쨌든 거기 입주자들이 많이 귀신을 봤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까지 폐쇄됐고 뭐 사람들 말로는 지금도 가끔 뭐 그 건물 앞을 지나가면 주차장에 앉아 있는 빨간색 옷을 입고 웃고 있는 그 아름다운 여자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러 사람이 많이 목격을 네.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실제로 귀신 네. 출연하고 근데 이미 그 전에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매달려서 엘리베이터가 느리다 이런 얘기가 네. 돌았을 정도면 네. 그 정도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귀신 얘기가 굉장히 많았네요. 그렇죠. 음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다. 그래서 지금도 폐쇄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저는. 실제로 이 귀신 괴담 때문에 멀쩡한 그 건물이 폐쇄됐다는 이야기가 그 음기라는 게 네. 실제로 전에 저기 엄지님이 한번 군대가 이제 음기 강한 데를 누르기 위해서 그 위에 군대 부대를 거기다가 배치를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확실히 그 음기라는 게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것 같기도 있는 하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 지금 청와대가 네.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의사당이 네. 예전에 공동묘지였던 그 무덤가를 개관을 그래요?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세운 게 그 자리였대요. 국회의사당. 예, 그 자리가 바로 무덤 자리였는데 예. 그래서 그 국회의사당에도 굉장히 귀신 괴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의원이 뭐 졸고 있었나? 근데 야 졸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리도 들리고. 우리 마음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음기가 너무 강해서 귀신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국회의원들한테도 좋지 아,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앞마당에 네. 그 비석을 하나 세웠대요. 네. 네, 이건 사실 실제로 이제 비석을 세웠을 때 나온 얘기인데 이 비석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 남근석이다. 양기로 누른다고. 네, 양기로 누르려고 남근 모양의 그 비석을 세웠다. 이 얘기가 이제 나돌아서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어찌 그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지금 남근석을 세우냐. 그러네. 이거 가지고 엄청 논란이 실제로 됐었어요. 기사를 찾아보면. 그래서 그래서 그 비석을 이건 완전 앞마당에 있었는데 저 뒤쪽에 잘 안 보이는 쪽으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로 지금 가보면 그 비석이 있고 제가 사진을 봤는데 예, 모양이 또 예, 그래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얘기 있는 거 보면 참 은기라는 게 예. 사람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아니 같고. 근데 잠깐 그 남구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우리나라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국사 시간에 보면은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음기 같은 거를 잡기 위해서 네. 마을의 입구라든가 그 중심에 남근석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놔고 그래 그 뭐라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지하대장군이나 뭐 이런 것도 장승. 있잖아. 예, 장승. 그것도 결국에 약간 거기서 그런 형태를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입구 쪽엔 항상 장승, 네. 천하대장군 이런 게 써 맞아. 있죠. 지하여장군. 그게 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런 신앙 자체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요. 아시아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거. 그 음기라는 거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음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물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네네. 돌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음기라는 그런 용어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게 좀 그렇죠.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음기가 확실히 다른 다 아시아 약간 지역에도. 그런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 아니 근데 나는 그 말씀 중에 자꾸 인도네시아 태국이야. 자카르타요? 인도네시아 귀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제 태국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태국에 내가 되게 무서워하는 귀신이 있어요. 태국에서는 귀신을 피라고 그래요. 피? 예, 피. 제가 알기로는 그 태국이 현지 말이에요. 태국어로 피라고 할 거예요. 근데 네. 피의 종류, 그 귀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되게 무서워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가 이름은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왜 태국 전통 춤 있잖아요. 얼굴 하얗게 바르고 이제 몸 화려하게 이제 옷 입고서는 춤추는 거 뭐 손이라든가 팔 이런 데를 쓰면서 근데 그 춤이 빠르지가 않잖아요. 네. 되게 우아하고 섬세하잖아요. 천천히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춤을 추는 귀신이 있어요. 그 모습을 하고 네. 무섭지 않아요? 그러네. 근데 심지어 그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춤을 아주 천천히 춘대요. 슬로우 모션처럼. 네. 눈을 근데 이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천천히 추면서 천천히 다가온대요. 미끄러지면서. 근데 그 귀신을 한번 보면 나는 못 움직이는 거야. 가위 눌린 것처럼. 그 귀신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나 그 귀신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국엔 죽는데요. 그 귀신 보면. 그 귀신이 그러니까 원래 그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쪽 세계에서는 그 스승에 대한 존경심? 이 위계 질서가 되게 분명하대요. 근데 마치 근데 이제 불경한 짓을 한다. 뭐, 감히 스승한테 누가 되거나, 스승을 어기거나, 뭐, 뜻을 어기거나, 거역하고 이러면은, 죽어서 그런 귀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단 그걸 상상만 해도 굉장히 무섭네요. 그쵸. 그 천천히 움직이면서 다가온다. 태국 전통춤 있잖아요. 그것처럼 추면서 온다는 거죠? 그 춤을 춰요. 그 복장을 하고서는 하는데, 제가 얘기 중에 잠깐 찾아봤어요. 아우. 이제 그 태국에서 현지에서 이제 할로윈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나봐요. 근데 그 귀신 분장을 한 거예요. 이러고서는 그 태국 전통춤을 추면서
천천히 추면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왜 세계 각국의 귀신들은 다 이렇게 흰색일까요? 피부가. 채가 푸른 빛이 돌잖아요. 핏기가 없어서. 무서워요? 어우, 태국이 네. 인도네시아처럼 태국도 귀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셔터도 태국 작품이고. 무섭네요. 섬뜩하게 생겼다 진짜. 저는 그래서 서양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네. 프랑스에도 이런 귀신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마담 블랑슈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마담 블랑슈. 마담? 마담이면 블랑슈 아줌마요? 블랑슈 아줌마? 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내용을 아예 모르겠네요. 그 프랑스에는 마담 블랑슈라는 귀신이 있는데 네. 그 귀신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특히 이 귀신이 도로에 출몰하나 봐요. 그래서 뭐 프랑스는 땅이 넓으니까 뭐 고속도로나 이런 한가한 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그 도로에 그 마담 블랑슈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한적한 도로를 가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 사람들이 그 귀신이 나타날까봐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 블랑슈라는 뜻이 흰색이라는 뜻이래요. 네. 그 흰색 옷을. 흰색 옷을 입은 여자 귀신. 마담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얼굴이 네. 뭐에 이제 깔린 것처럼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는 형태래요. 차에 친 네. 듯한.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차에 친 그런 귀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옛날, 아주 옛날에 어떤 백작 부인이 죽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그 귀신을 찾아봤어요. 그 귀신 사진을. 근데 동양 귀신처럼 진짜 새하얗고, 네. 여자 귀신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장을 하잖아요. 네네. 이분들도 새하얗게 이렇게 분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동양에 나오는 귀신이랑 서양의 귀신이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약간 한국판 자유로 귀신 느낌이더라고요. 그 지금 안 그래도 듣다 보니까 자유로 귀신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요? 네. 자유로 귀신은 저는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 자세히 찾아보지 자유로 않았어요. 귀신은 밤에 그냥 거기 운전하다가 반대잖아요. 서 있는 검은 옷에 여자 귀신 보면 선글라스. 어우, 그래요? 거기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서 있어? 그렇게 빨리 달리는 도로에, 큰 도로에. 이 마담 블랑슈가 그렇게 네. 나타난대요. 도로에. 하긴 그 고속도로에 여자 귀신 나타나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그쵸. 전 세계 어디나. 전 세계 어디든 나타나네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졸지 말라고. 거기가 혹시 직선 도로 아니에요? 도로가 좀 속도를 높여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면 이게 좀 졸릴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고속도로에서 졸지 말라고 이런 괴담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사고가 고속도로에서도 많이 나지만 터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터널에서 한번 사고 나면 길이 대형 사고지, 엄청 나요. 엄청 막히고 난리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괴담은 터널에도 굉장히 많고 제가 예전에 거의 초창기 때 한번 말씀드린 거 유리로 이렇게 툭툭툭툭툭 두드리는 그런 괴담이라든지 자유로 귀신 괴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맞아. 졸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걸 수도 맞아. 있겠네요. 요새는 터널 안에 그게 있대요. 이제 무슨 소리 나오게. 예, 무서워요 그거. 그거 아세요? 알아요. 네, 그 차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오르골 원리랑 비슷한 것처럼 나는 거죠, 그게. 아 바닥에? 네, 그렇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그 바닥에 이렇게 나 있는 거는 내가 밟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그 외곽순환도로 타다 보면은 어느 한 차선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밟고 달리면은 미레도레 미미미 맞아요. 랄랄레 이 무슨 노래더라 이게? 떴다 비행기 떴다 비행기가 나와요. 너무 신기한데 그런 원리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보통은 그런 거 졸음을 깨게 하기 위해서 네. 소리를 내는 게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은 그냥 그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네, 보통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였지? 어디 터널을 제가 지나는데 여기는 이런 소리가 그런 소리나? 거기 되게 무서웠다니까 진짜.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거네, 귀신 소리처럼. 이런 소리가 들려요. 못됐다, 진짜, 근데. 와 거기 무섭더라.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러면 들지- 잠이 확 깰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게. 보통은 위용 위용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맞아. 거기는 그런데 유독 그게 쇠하게 나는 거 말하는 거죠. 와
무서워. 절대 못 쫄아요 거기는. 그렇겠다. 거긴 되게 긴장될 것 같은데? 알면서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는 게. 무섭다. 그거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다, 진짜. 그러니까요. 잠 깨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맞아. 있는 게 많네요. 비명 소리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사고 날려나? 무서워서. 놀래가지고 핸드 틀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데 있다는데? 그, 무슨 터널인데, 거기가 자꾸 헛것이 보여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근데 그 도로교통 전문가들이 가서 봐도 그분들이 여기에 사고가 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되게 쉬운 도로인데 왜 여기서 사고가 나느냐. 근데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이 헛것을 보고 핸들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버스 기사님은 운전하면서 가다가 뒤에 이제 막 차였나 봐요. 뒤에 이제 아줌마 한 분 태우고 가고 있는데 그 아줌마 막 이러더래요. 그 아저씨가 왜요 하는데 하네. 딱 보니까 옆에 멀리에 지나가는 차 지붕에 어떤 할아버지가 매달리고 있대요. 뒤지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도 있대요. 한국에 그런 뭐라 해야지 흔히들 말하는 귀신도로 그런 데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사실 진짜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혼자서 나 혼자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그걸 본다면은 그럴 것 같아. 무섭네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진짜. 도깨비도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는 그 도깨비 도로는 귀신이랑 상관없지 않아요? 착시. 응. 제주도였나? 네, 제주도 아닌가요? 그 아닌가? 착시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네. 그게 근데 실제로는 반대로 경사되어 있는 건데 주변 도로에 뭐 착시 때문에 이게 반대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 그런 거 보면. 하긴 예전에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거 귀신 들린 도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도로에 관련된 괴담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해외에 그 괴담을 찾아보는데 왜 이 앞전에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썬루프에 매달려 있었다고. 예. 그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고. 네. 뒤에서 막 클락션 울리고만. 네. 근데 그 클락션 울리는 게 미국 괴담에도 있어요. 뒤에서 막 클락션을 막 울려가지고 여자가 뭐야 저 남자 하고 경찰서로 바로 가서 이제 차를 세웠는데 그 뒤에 뒤따라오던 남자가 바로 문을 딱 열었대요. 그냥 경찰서에 그 여자가 차를 세우자마자 빨리 가가지고 뒷좌석 문을 팍 열었는데 거기서 살인자가 뒤에서 칼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네. 이건 또 미국 괴담이더라고요. 되게 비슷해요. 나라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으니까 뭔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앞차 지붕에 그 귀신이 매달려 있는데 저 같으면 뒤에서 빵빵하고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오히려... 귀신이 날 보고 내 차로 옮겨 붙으면 어떡해. 조심해야 됩니다. 이기심. 난 죽을 수 없잖아요. 현대사회의 이기심. 이거 없어져야 돼. 이번에는 슬미님이 한번 괴담 오래 들려주세요. 기다렸어요. 네, 진짜 오랜만에 이 괴담다운 괴담을 한번 하는 것 같은데. 네. 너넨 다 찌그러져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에요. 뭐 괴담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었던 얘기인지 아닌지. 네네. 진짜 친하게 지내던 한 여자가 어느 날 집에 남자를 초대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갑작스런 초대에 무슨 일일까 하고 궁금했어요. 마침내 그녀의 집에 들어섰고 그녀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선물로 가져갔던 술과 안주를 늦게까지 먹다 보니 막차가 끊겨버렸고 결국 남자는 하루만 그녀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소파에서 잠을 청하기로 하고 기분 좋게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그녀가 자꾸만 초조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신경 쓰여서 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사실은 하지 못한 말이 있다고 멋쩍어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2주 전부터 손목이 나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그녀는 침대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옷장을 가리켰어요. 제일 처음에는 옷장 틈새로 손가락이 나온 걸 봤어. 그때는 단순한 착각이겠지 하고 별 신경 안 썼거든. 그런데 다음날 옷장 구석에서 손가락이 보이더니 또 다음날은 테이블 옆에서 손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한 순서대로 쫓아가 보면 그 손은 분명히 침대를 목표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녀가 굳은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어제는 결국 손목이 침대 가장자리까지 왔어. 그러니까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자를 부른 거였죠. 남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결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그대로 말없이 있었더니 그녀는 갑자기 막 웃으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거짓말이야.
누가 놀려오면은 놀래켜 주려고 지어낸 얘기야. 무서웠어? 이러면서 무섭냐면서 웃는 그녀는 무지 즐거워 보여서 남자는 조금 곤란했어요. 사실은 남자도 조금 전부터 그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으니까. 그녀가 손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남자는 그녀에게 업힌 남자를 봤어요. 그녀의 목 주변에 팔을 두르고 매달려 있던 남자는 아주 조금씩 아주 서서히 앞으로 움직였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남자는 그녀의 몸을 완전히 통과했어요. 그 남자는 몸을 돌려서 그녀를 마주보고 그녀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어요. 계속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자는 천천히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을 꼭 감았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 얘기 듣고 또 반전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보는데 진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저는 자꾸 또 물이 떨어지는 위에 갑자기. 물이 아니라 침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귀신 중에 네. 그 업힌 귀신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어디 가면 어깨가 너무 안 좋다 맞아. 막 이러면 예전에 그 공포괴담 중에도 맞아. 앉아서 자꾸 책상을 엄마가 얻어왔는데 거기서 공부만 하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아들이 그거를 이제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그럼 그 공부하는 모습 사진으로 찍어 와봐 해가지고 가서 엄마가 몰래 사진을 딱 찍어서 봤더니 귀신이 아들 머리에 올라서 가지고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는 딱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이거 말고 그냥 이거 약간 자세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얘가 있잖아요. 이사를 간 거예요. 옛날 집으로. 좀 집이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근데 이제 얘가 화장실만 갔다 오면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만 갔다 오면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얘가 화장실 어떻게 가나 쫓아갔어요. 갔더니 그거를 원래 푸세식이 좁은 데를 다리를 양쪽에 놓고서는 쪼그려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옆으로 길게 벌리고 앉아있던 거야. 그래서 다리가 아팠던 거예요. 반전이네요. 반전.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좀 그냥 분위기 좀. 화장실 한 번 가면 진짜 스쿼트 한 아. 200개 한 것 같은 걔는 허벅지랑 압박이 있겠네. 나도 그렇게 써야 되나 봐요. 지금 일단 근데 비가 오는데 지금 예. 자리를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러다 속도 붙으면 여기를 나가고 일단 잠깐. 차로 가든지 뭐 안에 너무 시끄러워. 네, 여러분 저희가 자리 옮겨서 다시 연결해서 녹음을 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자리를 옮겨서 다시 녹음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 지금 슬미님의 지금 굉장히 비싼 고급 세단에 와 있어요. 와 장난 아니다. 3억 6천만 원짜리입니다. 와, 집 한 채, 저희 지금 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다들 진짜 오해하시겠네요. 3억 6천인 줄 알고.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 뭐, 천장이 지금 하늘이 보여요. 난 이런 차 처음 타봤어요. 내가 너무 가난한가? 근데 차 진짜 좋네요. 네, 근데 차에서 네. 하니까 네. 녹음도 괜찮은 것 같고. 예, 네. 예. 진작에 여기서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러네요. 응? 지금 아까보다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소리는 확실히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집중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 더 할까요? 네, 한 번 더. 하나 네. 더 해주시면 더 좋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네. 고전 괴담계의 거의 약간의 다크호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영희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영희는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희 엄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주 억척같이 일했고 그렇게 혼자서 딸을 키웠지만 남부럽지 않게 영희를 잘 키워냈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이었을까 영희가 고등학생이 된 무렵에는 영희 엄마는 곧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영희 엄마는 죽기 전에 영희를 불러서 부적같이 생긴 목걸이를 주면서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엄마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이제 너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견디지 못할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러다가 네가 정말 힘들 때, 정말 못 견딜 만큼 힘들 때 부적 속에 있는 걸 읽어봐. 그렇게 영희에게 부적 목걸이를 건네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희 엄마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으로서 혼자 살 수 없는 영희는 친척 집에 맡겨졌고 눈칫밥을 먹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영희는 점점 어두워졌고 점점 소심해졌어요.
전학을 가는 학교에서도 왕따 생활을 면치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늘 부적 목걸이를 소중한 것 마냥 차고 다니는 영희가 마음에 안 들었던 반의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영희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영희가 차고 있는 목걸이를 뺏어서 자기들끼리 던지고 놀면서 갖고 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뭔데 맨날 이렇게 소중하게 갖고 다니냐? 우리가 한번 꺼내보자. 이리 줘. 그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유품이야. 소중한 거란 말이야. 야, 소중한 거니까 같이 좀 보면 어때? 라면서 남자아이들은 웃어대면서 장난쳤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아이들이 야, 엄마의 유품이래잖아, 돌려줘 라고 했지만 남자애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들은 계속 그 유품을 갖고 돌리면서 갖고 놀다가 한 아이가 부적을 결국엔 뜯었고 그 안에 편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기 시작한 남자의 얼굴이 파래지다 못해 하얘져서 사색이 되었어요. 이때다 싶어 영희는 편지를 뺏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본 영희의 얼굴도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도 죽어. 꿈도 희망도 없는 이야기. 네, 슬프죠. 예, 비극적이다. 그러니까요. 그거잖아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이거 열어. 죽어라. 아시죠? 이 예, 얘기. 알아요. 알면서도 참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참 그래. 묘해 이거. 이야기는 참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그게 최선이라는 게 해준다는 피드백 조언이 얼마나 비극적이었으면 살아온 환경이. 왜 이렇게 비극적이에요, 괴담이 다? 괴담치고 희망적인 이야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예, 교훈을 담고 있는 괴담도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진짜 슬픈 괴담이 많네요. 고정괴담은 다 이런가 봐요. 약간 또 사회상을 이것도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혼자 살기 힘든 홀어머니가 얼마나 그때 맞아요. 힘들으셨을지.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왜 좀 아까 지금 이거랑은 좀 사뭇 다른 얘기예요. 네.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왜 앞에 요 앞전에 뭐 등에 업히는 귀신 뭐 이런 거 스민이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업히는 거 하면 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고전 괴담 중에 이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로 해서 다들 모르시나요? 업힌다? 네. 자, 그 한번 제가 썰 좀 풀어볼게요. 네네. 그 이제 아빠랑 이 아이가 딸이 같이 이제 편부모 가정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뭐 이제 아빠가 이제 늦게까지 이제 일하고 오고 이제 얘는 이제 옆집에 막혀서 혼자 놀다가 이제 아빠가 올 때쯤에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이제 아빠를 기다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엄마가 너 엄마 없어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얘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속이 깊다 그러는데 그래도 너 엄마 생각날 때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가 항상 업고 다니잖아. 아, 들었다, 이. 네. 근데 약간 제가 지금 생각이 제대로 안 나서 좀 각색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거예요. 아빠가 엄마 죽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엄마가 이제 등에 매달려 다니는 얘기,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그 땅 파기 놀이였나? 모래놀이? 그런 게 있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땅 파고 노는 걸 엄마랑. 그래서 엄마가 아, 너 너무 늦게까지 막 이렇게 놀지 마 그러면서 뭐 얘가 늦게까지 땅 파고 놀고 막 이렇게 모래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한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야 이제 들어가자 이제 너무 늦었어 그러면서 어두워서 안 무서워. 근데 엄마는 지난번에 아빠랑 뭐 새벽에 늦게까지 12시 넘어서도 이거 땅 파기 놀이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오늘도 늦게까지 놀아야 되겠네. 간단하게 이렇게 썰을 좀 풀어봤어요. 또 어떻게 탄사님 이야기 네. 좀 제가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해외에 있는 괴담은 어떤 게 있는지 아까 계속 이제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징이 해외는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파티가 끝나고 나서, 네, 댄스 타임이 뭐 끝나고 나서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되게 쿨레 진동하는데. 네, 우리나라 괴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파티가 끝나고 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뭐 이런 얘기가 없는데 거기는 도입부가 파티가 굉장히 많았어요. 파티. 헐리우드스럽다. 그쵸. 네. 헐리우드 괴담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티가 끝나고 나서 일어난 괴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네.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괴담을 잘 모르는 저도 아는 이야기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 괴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명의 여학생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파티에 참석했어요. 그날 밤에. 네. 파티에 참석해서 막 춤을 열심히 추고 파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제 룸메이트가 먼저 집에 와 있었나 봐요. 근데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얘 자네 하고 불을 안 켜고 얘 친구가 깰까봐 자기도 이제 옷을 벗고 이제 그냥 불을 안 킨 채로 침대에 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룸메이트가 옆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룸메이트가 옆에 죽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벽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불을 켜지 않아서 목숨을 건졌네? 네, 그 얘기. 이 얘기도 유명하죠. 네, 근데 이게 미국 괴담이라고 미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가 봐요. 이게 한국에서 누구더라? 유영철인가? 누구 무슨 뭐 범죄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갖다 붙여가지고 나왔었죠. 한국에서는 음. 이렇게 써 있었죠. 불 켰으면 너도 죽었어. 오. 나게 저 한국에서 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뭔가. 살인에 대한 괴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은.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네. 이 아시아권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귀신 이런 거에 네, 대한 두려움이 맞아요. 있고 미국이나 이쪽은 좀 뭔가 실질적인 인간에 대한 두려움, 뭔가 살인마들. 그러니까 왜 13일의 금요일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무섭게 유행했잖아요. 막 뭐였더라? 또 뭐 데드캠프 이런 작품도 유행하고 네. 엄청. 저 비슷한 괴담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랑 이 메시지를 또 남기는 약간 그런 비슷한 건데 하나 생각이 났네요.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또 제 방식대로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과 어린 딸 그리고 딸이 어릴 때부터 기르던 개가 있었어요. 큰 개. 이름은 그냥 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이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 집이 어떠냐면 그 완전 농장이고 주변에 뭐 이웃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이 아니라 이게 또 미국이거든요. 또 배경이. 그래서 밤이 되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치. 불을 켜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외진 곳에 있는 곳이었는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이제 도시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아이는 아직 어리고 물론 개가 있어서 조금 안심은 했었어요. 근데 개가 굉장히 크고 용맹하고 또 굉장히 영리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했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연쇄살인범이 출연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부모님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죠.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서 아이한테 너 반드시 문을 잠그고 문단속 잘하고서는 밖에 나오지 말고 잠만 자라. 내일 아침에 아빠가 올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서는 신신당부를 하고 아빠하고 엄마는 자리를 떴어요. 근데 아이랑 이 강아지가 아니라 큰 개만 남게 됐는데 그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왔던 사이였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고 그런 굉장히 유대감이 깊은 그 개와의 관계가 있었는데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강아지한테 이제 손을 내밀면 강아지가 손을 핥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교감을 하고 이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단속을 다 하고 이제 밤이 돼서 문단속을 다 꼼꼼하게 한 다음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했어요. 일찌감치. 근데 괜히 무서우니까 개는 이제 자기 옆에 와서 잘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잘 자 콜리 이러면서 잠을 잤죠. 근데 불을 다 끄고 이제 자죠. 이제 자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다가 자꾸 무슨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욕실에 자꾸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밤에 깼어요. 깼는데 옆에 있는 스탠드를 켜려고 켰는데 스탠드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욕실에 똑똑똑똑 물소리는 들리고 하지만 일어나서 내가 방 불을 켜고 확인할 만한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무서운 나머지 콜리 부르면서 손을 이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손을 이렇게 잘 핥아줘가지고 아 무슨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개가 이 정도로 가만히 있을 정도면 별일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을 청했죠. 자다가 또 다시 무슨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서 다시 잠을 깼고, 또 무서운 나머지 일어나지는 못하고 또 다시 콜리 했더니 또 강아지가 또 손을 핥아줘서, 그래서 안심을 하고 다시 잠을 청했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소녀가 일어나가지고 욕실을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목이 잘린 채 그 샤워기에 매달려 있는 콜리의 사체가 있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거울에 이런 메시지가 써 있었어요. 꼬마 아가씨, 사람도 손을 핥을 수 있어. 네. 비슷하네요. 비슷한 내용이죠. 네. 요 이야기랑 굉장히 또 비슷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개를 훈련시켰던 이야기. 그런 얘기도 있나요?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또 굉장히 유명한 네. 얘기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괴담, 사람 무서운 살인마 이런 거에 대한 맞아요. 그 괴담이 맞아요.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우리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네. 엄지님이 예. 화장실 잠깐 다녀온다고 하셨는데 네. 거의 25분이 그냥 무슨 지났어요. 25분이에요? 한 10분? 도대체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 저기 화장실을 찾는데 왜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박해? 이 번호를 이제 편의점 가서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가면 또 영수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별 수 없이 한참 더 들어와서 돌고 돌아서 이제 겨우 다녀왔어요. 한참 헤맸네. 너무한 것 같아. 믿어줄게요. 뭐지? 말에 뼈가 있는데? 왜 나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둘이 한 편이 된 느낌이지? 귀 안 간지러웠어요? 네, 내 욕을 그렇게 했나? 네. 화장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네. 궁금했어요. 그래요. 화장실에서 귀신 만난 줄 알고. 아, 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그 사이 이제 또 썰이 생겨서 좋았을 텐데. 네. 아, 맞다. 화장실 하니까. 네. 그거 왜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했어야 되는데.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고정계 거의 그쵸. 레전드. 그건 뭐 그냥 우리- 뭐 바이블이죠. 뭐. 고정계담 챌린지 해가지고 네.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뭐 그럴까요? 고정계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쵸. 늘 그렇잖아요, 우리. 네. 또 산으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네. 여러분이 한번 고정계담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시간 맞아요.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내가 알고 있는 고정계담 이건데 이거 안 나와서 아쉬웠다. 서운했다. 그런 거. 너네 어떻게 이런 걸 빼놓고 하냐. 오므라 안 되겠네. 이런 것도 안 그렇죠. 하고. 너네가 그러고도 공포 팟캐스트냐. 못 내주세요. 본보기를 한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비도 많이 오기 시작했고, 네. 아, 비가 많이 내렸으면 또 빗소리도 같이 들어가면서 좋았겠다. 더욱더 음산한 분위기가 음. 연출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다음번에 비 오는 날 한번 만나서 그래요. 네. 네, 차 안에서 또 차 안에서 비 오는 날 라면 먹으면서. 좋아요, 좋아요. 고기도 굽지 왜? 그래도 돼요? 아, 차 안에서요? 네. 어휴. 전 무쳐 먹으면 딱이다. 괜찮네요. 이 차가 되게 차가 넓어서 전 무쳐 먹기 딱이에요. 여기 청국장 같은 거 찌개 끓여 먹고 이거 문 열어놓으면 괜찮네요. 되나요? 똠양꿍 위에 열면 되겠네. 그래요. 우리 저 그거 한번 이제 또 알려드려야죠. 뭐?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하는데 이제 이메일 같은 거 한번 다시 한번 안내를 좀 그렇죠.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연 제보. 네. 예. 오무라2018@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OHMOORA 숫자 2018 @gmail.com. 네. 네. 저희가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주면 벌써 추석입니다. 네, 여러분. 네. 시간이 빠르죠? 예.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추석이니까 네. 네, 귀경길에 저희 오무라 못 들으신 거 다 들으시고 네, 네. 한 번씩 더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사실 우리 방송이 운전 중에 틀어놓기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틀어놓고 다닙니다. 네. 시간 잘 가요. 네. 귀경길에 저희 거 한 번 다시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돌려 들으시고요.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먹는 네. 거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뭐 오늘 방송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어요. 되게 색달랐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네.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 아, 벌써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네, 비밀이에요. 네.